서울 중심가의 우뚝 선 그랜드 팰리스 호텔. 45층 높이의 이 건물은 한국 최고 재벌가가 운영하는 5성급 호텔입니다. 호화로운 로비를 지나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이곳에 진짜 심장부가 나타나죠. 바로 주방입니다. 오늘 VIP 연회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박상호 부장 셰프가 하얀 요리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45세의 그는 15년간 이 호텔에서 일해왔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외모,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누가 봐도 성공한 셰프의 모습이었죠. 네, 부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젊은 셰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한 경직감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박상호가 지나가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습니다. 박상호는 각 조리대를 돌며 음식들을 확인했어요. 이 소스는 누가 만들었나? 김 셰프입니다. 괜찮네요. 레시피 좀 주방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레시피가 나오면 박상호는 항상 자료를 요구했어요. 명목상으론 품질 관리였지만 실상은 달랐죠. 주방 한 구석에서 10년차 셰프 이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옆에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도 결국 조용히 해. 들리면 어쩌려고. 박상호는 주방 사무실에 혼자 앉아 직원들이 가져온 레시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엔 S박상호 오리지널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였죠. 정직한 요리 정신이 우리 호텔의 자산입니다. 박상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회의 때마다,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방에서 일하게 된 장윤호입니다. 27세의 청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마른 체형, 선한 인상의 그는 누가 봐도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어디 조리학교 나왔나? 박상호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 요리전문학원 졸업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윤호는 겸손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신입들이 주방기구 이름도 헷갈려 할 때 윤호는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칼질도 능숙했고 재료 손질 속도도 빨랐죠. 야, 저 친구 꽤 하는데? 이민수가 동료에게 귀띔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부장님이 워낙. 또 한 명의 희생양이 될까봐 걱정되네. 점심시간 윤호는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선배들이 다가왔습니다. 윤호야, 첫날 어때? 네, 재밌습니다. 호텔 주방은 정말 체계적이네요. 너무 순진하다, 이 친구. 한 선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기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눈치껏 해야 해. 너무 튀면 안 좋아. 윤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그냥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윤호는 작은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책상 위엔 요리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과 함께 자세히 기록된 레시피들. 이건 윤호만의 특별한 습관이었죠. 첫날 치곤 나쁘지 않았다. 선배들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만 아마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윤호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곳에 어떤 부조리가 숨어 있는지. 신메뉴 개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호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주방 스태프 12명이 모여 앉았어요. 다음 달부터 봄 시즌 특별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발표해 보세요.
몇몇 선배들이 무난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어요. 봄나물 파스타, 딸기 타르트, 벚꽃 티라미수 등. 박상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다 뻔하네요. 더 참신한 건 없나?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윤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말해보세요. 박상호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노트를 펼쳤어요. 전통 한과와 서양 디저트를 결합한 메뉴입니다. 약과의 꿀 시럽을 크림 브릴레에 응용하고 한과의 견과류 조합을 마카롱에 접목하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 사진과 레시피를 정리해뒀습니다. 집에서 여러 번 테스트해봤는데 맛도 좋고 비주얼도 독특해요. 선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 이거 신선한데? 생각도 못한 조합이네. 하지만 박상호의 표정은 달랐어요. 아이디어는 흥미롭네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재료비도 많이 들 것 같고 고객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에요. 박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더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와보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박상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윤호가 두고 간 노트를 슥 훑어봤습니다. 자세한 레시피와 과정 사진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말 괜찮은데? 박상호는 윤호의 노트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빠뜨린 부분 없이 구석구석까지. 그날 밤 박상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호의 아이디어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호텔 상무 한진우가 주방을 방문했습니다. 박 부장, 어제 올린 신메뉴 제안서 봤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박상호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발상이 참신해요. 특히 약과 크림 브릴레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이런 창의성이 우리 호텔의 경쟁력이죠. 윤호는 멀리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약과 크림 브릴레. 그건 분명 자신이 어제 발표한 아이디어였죠. 박 부장의 오리지널 레시피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상무가 계속 칭찬했어요. 다음 주부터 테스트 운영해보죠.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죠. 하지만 신입사원인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윤호는 화장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면.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레시피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어요. 오후에 윤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똑같아 보였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퇴근 후 윤호는 집에서 자신의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보여준 그 레시피가 그대로 있었어요. 사진도 상세한 설명도 모든 게 자신의 손으로 쓰고 찍은 것들이었죠. 증거는 있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윤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부장에게 항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윤호는 더욱 꼼꼼하게 자신의 작업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밤늦게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현명하지 않아.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준비하자. 분위기를 바꾸는 신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잔업이 있는 날이면 묵묵히 남아서 선배들을 도왔습니다. 윤호야,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와? 이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해두면 모두가 편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윤호는 진심이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비록 박상호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윤호는 작은 디저트를 만들어 동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건 뭐야? 그냥 간단한 푸딩이에요. 남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우와, 맛있다. 젊은 셰프들이 감탄했어요. 윤호, 너 진짜 실력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본 박상호는 불안해했습니다. 신입 주제에 너무 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이 윤호를 좋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장윤호. 박상호가 윤호를 불렀습니다. 네, 부장님. 요즘 개인적으로 만든 요리를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던데 그러지 마세요.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질 수 있나요? 윤호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부장님이 너무하네. 윤호가 뭘 잘못했다고. 속닥속닥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윤호야, 너 진짜 착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착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부장님이 요즘 너를 신경 쓰는 것 같거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상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성우 회장이 호텔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70세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정기적으로 호텔 곳곳을 둘러보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주방도 한번 봐야겠군.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주방으로 향했어요. 박상호는 급히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모든 걸 완벽하게. 주방이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직원이 바짝 긴장한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이 주방에 들어서자 박상호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새로 개발한 메뉴들입니다. 테이블 위에 윤호의 아이디어로 만든 디저트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회장이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이건 독특하네. 한국 전통과 서양식이 잘 어울린다. 그때 윤호가 만든 작은 약과 마들렌을 발견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상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윤호가 나섰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네, 점심시간에 연습 삼아 만든 거예요. 회장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 이 맛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해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옛날에 비슷한 걸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응용한 거예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부인이 만들어주던 그 맛과 똑같았어요. 부인의 고향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레시피였죠. 자네 이름이 뭔가? 장윤호입니다. 그래, 장윤호. 회장이 윤호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이 주방을 나간 후
박상호가 윤호에게 다가왔어요. 앞으로는 회장님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윤호는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런 눈으로 자신을 봤을까요? 며칠 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박상호가 회장과 임원진 앞에서 신메뉴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주방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전통과 현대의 만남 디저트 시리즈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는 저의 오랜 연구와 창의성이 결합된 작품들입니다. 스크린에 윤호의 레시피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약과 크림 브릴레, 한과 마카롱, 전통차 티라미수까지 모든 게 윤호가 만든 것들이었죠.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부장,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건가? 어릴 적 어머니의 요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어머니의 요리라고? 네, 특히 이 약과 마들렌은. 박상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윤호가 만든 그 맛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맛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잠깐만요. 회장이 박상호를 멈췄어요. 이 레시피 원본을 볼 수 있나요? 원본이요? 개발 과정 자료나 연구 노트 같은 것 말이에요. 박상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왜 필요하신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문제라도? 그때 회장이 윤호를 바라봤어요. 장씨, 자네도 이런 디저트 만들어 봤다고 했지? 네, 그런데 자네 노트 좀 볼 수 있을까? 윤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요리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노트를 펼쳐보자 모든 게 드러났어요. 상세한 레시피, 과정 사진, 날짜까지. 박상호가 발표한 것과 똑같았죠. 이건 언제 만든 건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연구했습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부장,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건. 박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윤호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윤호가 바로 자신의 숨겨진 손자였던 거예요. 오래전 가족 사정으로 헤어진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윤호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이? 윤호도 놀랐습니다. 왜 회장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까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레시피 도용, 그리고 숨겨진 혈연 관계까지.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상호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윤호의 정체까지 밝혀진 상황이었어요. 박상호 부장, 즉시 해임 처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런 부정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상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다른 걸 걱정했어요. 회장님, 저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윤호를 바라봤어요. 제가 여기 온 건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진실했어요. 앞으로도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가문의 정신이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주방 동료들이 윤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놀라움도 있었지만 존경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은 윤호에게 감동했어요. 며칠 후 새로운 부장 셰프가 부임했습니다. 공정하고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주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호야,
내 레시피로 정식 메뉴 만들어 보자. 새 부장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함께 만들어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윤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환경이 된 거예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주방. 점심시간, 윤호는 동료들과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야, 그런데 윤호 너 진짜 회장님 손자야? 응, 맞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윤호야. 대박이네. 근데 정말 멋있다. 특권 안 쓰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어. 윤호가 다르다는 걸.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윤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아니,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 창밖으로 호텔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자신의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실력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 윤호가 몸소 증명한 진실이었어요.